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부분의 12월 25일 넘었기 때문에 그죠? 12월 25일 넘었기 때문에 기말고사 결과가 나올 때가 된 거죠. 기말고사 결과 아마 다 받아보셨을 것 같고 통합된 중간고사, 기말고사 통합된 성적은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제가 1월 달에 올리게 될지 12월 안에 올리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 시험에 대한 시험을 치고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의 반응, 아이들의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들 중에서 시험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이런 이야기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영상을 찍을 생각이고 그죠? 예를 들면 아이들은 쉬웠다고 하는데 그죠? 학원 선생님은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다른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어 볼 생각이고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오면 물론 시험 당일날 시험이 이틀이나 3일 치잖아요. 그러면 첫날 치고 사실 그렇게 채점 해보는 게 사실 학생들의 그 멘탈 관리에 좋은 건 아니죠. 어떤 학생들은 멘탈 또 매겨봐야 되면 매겨서 기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다음 시험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채점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시험 채점 잘 하더라고요. 집에 제 아이는 혼자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채점 몰래 하고 또 그 다음 날 거 준비하고 하긴 하던데 개인차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왜 틀렸어? 라고 했을 때 혹은 어떻게 쳤니? 이렇게 했을 때 풀 수 있었는데 실수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수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잠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예전보다 조금 녹음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제가 평소와 다르게 마이크를 안 차고 있잖아요. 마이크를 새로 산 게 아니라 좀 아이디어를 해서 기존의 핀 마이크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가지고 지금 좀 약간 뿌듯한 상태? 그렇습니다. 자, 실수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은 이제 어떤가 이런 건데 사실 실수라는 게 실수에 대해서는 도대체 실수는 뭐냐? 진짜 실수는 뭐냐?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야 이거 아니면 이런 정도가 아니면 실수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가 대다수 다 알고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야 실수도 실력이다. 이런 말 참이죠 참. 실수도 실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정도 수준이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이 아니면 실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1 더하기 1을 1이라고 쓰는 경우가 아니면 그죠? 아니면 1 더하기 1을 2라고 쓰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수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평소에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평소에 1-1을 2라고 쓰잖아요. 대부분. 근데 시험 치러 가서 그 45분,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 더하기 1을 2 쓰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7 더하기 26 했는데 52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평상시에 실수하진 않지만 이렇게 시험을 칠 때 실수했다면 그렇게 계산했다면 이건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이거 실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평상시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학생이었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패턴이냐? 평소에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면 평소에 통분을 잘 못하는가? 통분 오류. 중학교 1학년 와보면 통분 오류가 아니라 약분 제대로 못 배운 아이들. 그러니까 약분을 할 줄 몰라. 그런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통분의 오류가
평상시에 한 번씩 꼭 발생하더라. 아니면 뭐 부호, 중학교 1학년 들어오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부호 오류가 평상시에 많이 생기는 학생들, 그리고 단위 안 쓰는 학생들, 서술형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 5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단위 오류, 단위를 안 쓴다는 거죠. 단위를 안 쓰는 오류, 혹은 뭐 등호 안 쓰는, 그죠? 등호 안 쓰는 경우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등호 안 쓰고 쭉 썼다가, 아니면 대충 이렇게 막 써놓고 있다가 감점 당하는 경우,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평상시에 자기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냐, 자주 한다, 이런 오류를 자주 범한다라는 말은 습관인 거예요. 습관. 자기가 고치지 못한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이 습관이 남아있는데 이 습관 때문에 시험 치러 들어가서 이걸 재생한 거예요. 재생산. 매번 하던 것들이 재생산됐는데 자신은 이런 거를, 그죠,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했어요. 얼마나 듣기 안 좋은 말인지 학생들이 잘 모르죠. 차라리 우리 엄마는, 학부모로 대표되는 우리 엄마들은 차라리 몰랐어요라고 하면 괜찮아요. 모르니까 못 맞췄으니까 사실 뭐 우리 아이가 실력이 좀 부족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가 실수했어요라고 말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아이들은 왜 실수했다고 하느냐라고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엄마한테 실수했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엄마를 골탕 먹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평상시에 이런 뭐 습관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실수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간이 부족했어요가 아니라 안 풀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풀려요. 끝나니까 풀려요. 풀었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실수는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실수했어요. 뭐 나는 원래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시험 시간에는 못 푼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본능이죠. 본능이라고 하면 이제 무의식인 거죠. 의식하지 않는 거죠. 무의식인 상황에서 이제 방어하는 거죠. 어떤 방어냐? 예를 들면 뭐 80점 받은 학생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금만 시간이 더 주어지거나 아니면 생각을 다르게 했다면 맞힐 수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90점 받을 수 있었다. 뭐 90점 받을 학생은 95점, 100점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80점 받는, 지금 80점을 받긴 했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80점을 받긴 했지만 나는 원래 실력은 90점 정도 된다 라고 방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실력이 원래 이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는 90점 학생인데 지금 90점을 받긴 했지만 원래 95점, 100점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일단 가정을 이런 상황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속이 또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야. 왜 또 매번 실수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제 야단을 칩니다. 퍼붓는 거죠. 너는 매일 실수하냐? 응? 실수 좀 안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수를 안 하게 어떻게 해요? 야단을 막 치면 다음번에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하는 행위가, 아이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거나 나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 행위가 과연 다음번 시험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거기다 야단을 치는 것이 과연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2번, 이런 무의식 중에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실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엄마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 얘가 뭔가 자기는 좀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야단을 치지 말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아유, 안 틀려도 될 건데 좀 안타깝네, 그죠? 안타깝네. 야, 뭐 안타깝네. 다음에 좀 더 잘해봐. 다음에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뭐 연습하고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되지 않겠니? 응?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이를 공감해주면 제일 좋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실수해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니까 이건 본능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무슨 본능이냐 이렇게 짐작해 볼 때 어떤 자기를 방어하는 본능이 아니겠냐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완전 진짜 100%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아이에게 짜증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짜증내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오늘 실수했다고 하면 거기다 어떡할 거예요? 내일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야단치면 안 되고, 혹은 시험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기말고사가 끝났어도 다음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공감해주고, 얘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 조금 더 잘 칠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 자기도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니까 엄마도 안타깝네. 좀 잘 칠 수 있었는데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도 상처받은 게 없으니까 다음 시험 준비할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 않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니까 사실 부모님들도 어떤 그런 약간의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테스트 치거나 상담을 하러 왔잖아요. 그럼 아이는 테스트 보러 갔고, 제가 뭐 상담을 많이 하는데, 대기실이 없어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 아이는 지금 치는 시험 범위에 대해서 뭐 최상위도 풀었고, 일품도 풀었고, 센도 풀었고, 뭐 초등학교면 뭐 또 디딤돌 응용도 풀었고, 뭐 1030도 풀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수준 높은 책을 풀었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풀어봤다, 그러니까 좀 뭔가 내심, 이것도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심 좀 높은 반에 배정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 안 하시겠지만 약간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풀었으니까 높은 반이 나올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것도 있고, 조금 이제 이 정도 풀어봤으니까 낮은 반에 배정하게 되면 안 다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느낌 좀 받습니다, 사실 저는. 혹은 좀 더 플러스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느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좋은데 느려서 좀 시험 점수가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주면 안 되냐. 죄송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책을 풀었는데 시험을 못 쳤다라는 말은, 그죠? 소화가 안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소화가 안 되었으면 이런 책을 다시 공부하던가 그 밑에 책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느리다라고 하는 것도 시험 시간이라는 것은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수능 100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푸는 학생보다 실력이 없는 것, 실력이 부족한 거죠. 빨리 풀어서 정답이 나오는 학생에 비해서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약간의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고. 하지만 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보는 경우에는 뭐 우리 뭐 속된 말로 짤 없습니다. 그냥 못 풀면 실력이 없는 거고 늦게 풀어도 실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1,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이들이 실수다 혹은 뭐 맞출 수 있었는데 어떻게 뭐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니면 뭐 이런 말을 자꾸 미사여구를 붙이는 것이 이제 자기를 디펜스하는 방어하는 그런 본능이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고, 아 그러면 공감 한번 해주자. 아유 안타깝네. 이렇게 뭐 안 틀릴 수도 있었는데 아 조금만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겠네. 빨리 풀지 왜 그랬어 이러지 마세요. 빨리 풀 수 있으면 빨리 풀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아 이제 준비할 때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번 또 그 다음번 갈 때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는 거예요. 야단 맞은 아이들이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크겠어요? 아니면 칭찬하거나 공감해준 애들이 앞으로 가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야단 맞은 애들보다 칭찬받고 혹은 이렇게 공감을 받은 아이들이 당연히 조금씩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지금 다시 말씀드린 걸 또 말씀드리면 지루하니까 오늘은 아이들이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보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파이팅 합시다.